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나은 일상을 위한 필수 개념 전해드리는 개념 있는 키입니다. 빠르게 돈 모으는 법이라고 하면 조금 이 말을 바꿔본다면 저축의 스킬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저축의 스킬 3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달 저축액은 다르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저축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예를 들어서 매달 10만 원씩 모으는 거, 매달 50만 원씩 모으는 거 이런 식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을 건데, 그런데 이렇게 매달 저축액이 동일하면 금방 포기하기도 쉽고 생각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어떤 달은 돈을 정말 적게 쓰고요, 어떤 달은 지출액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출액이 큰 달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고정적으로 있는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지출액이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이나 추석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선물을 사드린다거나 비싼 식사를 대접을 한다거나 해서 돈을 또 쓰게 되죠. 크리스마스 같이 또 연중에 꼭 돈을 쓰게 되는 그런 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어떤 달에는 굉장히 빠듯하고 어떤 달에는 굉장히 널널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빠듯한 달이랑 널널한 달을 동일하게 금액을 설정해가지고 저축을 한다는 건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 만나면 이런 얘기해요. 아, 나 이번 달에는 돈이 진짜 없어. 저축을 똑같이 하시니까 그렇죠.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연간 저축 목표액이 1,200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매달 100만 원씩 12달이니까 1,200만 원 이런 식으로 저축을 하겠지만, 효율성을 좀 높인다면 어떤 달은 50만 원, 어떤 달은 200만 원 이렇게 저축액의 볼륨, 크기를 조율을 해간다면 쉽게 포기할 일도 없고 생각보다 빠르게 나의 저축 목표액에 다다를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20년도 12월 제 책 하루 5분 머니로그를 발간을 하면서 그때 브로그로 저축 목표액 설정하는 표를 브로그로 내보냈었는데, 이 표를 작성을 하면서 매달 저축액을 다르게 하니까 달성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었거든요. 꼭 이런 브로그를 활용하지 않으시더라도 엑셀에다가 매달 내가 저축을 현실적으로 얼마 할 수 있을지, 적게 하는 달이 있다면 많이 하는 달에는 얼마까지 저축을 할 수 있을지 이걸 현실적으로 숫자로 한번 써보시면 생각보다 쏠쏠하게 저축액이 모일 겁니다. 저축 스킬 2번째, 만기액은 깔끔하게입니다. 적금도 그렇고 예금도 그렇고 저축 만기 돼가지고 이자까지 받았을 때 금액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때요? 깔끔해요? 아니면 지저분해요? 대부분은 후자예요. 분명히 저축을 할 때에는 예금 기준으로는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적금 기준으로는 매달 10만 원, 매달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저축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기액을 받아보면 이자가 몇 백 원, 몇 10원까지 떨어질 때도 있어요. 굉장히 지저분하죠. 근데 이렇게 되면 단점이 뭐가 있냐면요, 지저분하게 떨어지는 몇만 원, 몇천 원은 굉장히 쉽게 써도 되는 돈인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보통은 예금이나 적금이 만기됐을 때 그날은 요 끝자리는 써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비교적 예상하지 않았던 과소비를 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물론 나 자신에게 의미 있는 선물을 하는 건 때때로는 괜찮아요. 그런데 과소비는 최대한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만기액을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네이버에다가 금리 계산기 검색하시면 내가 매달 이렇게 저축하면 얼마의 만기액이 만들어지는지 아주 손쉽게 검색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만기액이 깔끔해지면 내가 평소에 저축하는 금액은 좀 지저분해질 수 있거든요. 심지어 18만 8,800원 이런 식으로 저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1,000만 원, 500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는 돈으로 만기가 되기 때문에 과소비를 할 위험은 확실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축 스킬 3번째는 통장 쪼개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비상금 통장에 강조를 하고 싶어요. 비상금 통장은 정말 비상 상황, 내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돈을 쓰게 될 때 여기서 마음껏 뺏을 수 있도록 따로 예비금을 마련을 하는 거거든요. 나 축의금을 낸다거나 조의금을 낸다거나 혹은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비를 내야 된다거나 기타 등등 정말 예상치 못한 돈들이 전부 다 여기에서 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앞서서 나 이번 달에
진짜 빠듯해 이런 얘기를 자주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 비상금 통장이 없는 분들이 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런 비상금 통장을 따로 마련을 해두지 않았으면 비상 상황에도 그냥 생활비에서 자금을 충당을 해야 되다 보니까 쪼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느 세월에 돈을 모읍니까? 자금에 대한 계획이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상금 통장 명목으로 입출금 통장이나 MMF, CMA 혹은 파킹 통장 등등 소액이라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통장을 하나 만드셔서 여기에다가 상여금을 받을 때에는 무조건 비상금 통장 이런 식으로 규칙을 만든다거나 매달 급여에서 5%에서 10%는 무조건 비상금 통장에 넣어둔다 이런 식으로 나만의 규칙을 만들어서 비상금을 따로 만들어 두시면 저축 효율성이 확실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욕심을 조금 더 내본다면 비상금 통장뿐만 아니라 통장 쪼개기를 진짜 제대로 해서 급여 통장,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저축 통장 이렇게 최소 4가지는 만들어서 내 돈이 진짜 새어나갈 틈이 없이 자금 관리를 해주신다면 돈은 진짜 빨리 모일 수밖에 없어요. 효율성이 쭉쭉쭉쭉 올라가니까요. 급여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내가 이달에 쓸 만큼만 비상금 통장에 두고 그리고 5%에서 10% 혹은 상여금은 비상금 통장에 두고 그리고 나머지를 전부 다 저축 통장에 넣고 급여 루틴을 만들어 놓으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얼만큼 썼는지 내가 이달의 예산은 얼마인지 이런 거를 한눈에 볼 수가 있으니까 돈을 허투루 쓸래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욕심을 조금 더 낸다면 생활비 통장도 최소 2개로 나누어서 매달 예산을 다 나누면 좋은데요. 이거는 가계부를 통해서 혹은 가계부 앱을 통해서도 충분하니까 통장 하나만 운용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진짜 중요하겠죠.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영상으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